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냈습니다. 시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하다 단속됐지만 관용을 베풀어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이틀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화재가 잇따랐고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한국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차순우 기자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한옥들, 숲과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서해류성룡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경북안동의 병산서원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가르치던 사립교육기관이자 지역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이번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등재 대상은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를 양성하던 경북안동의 도산서원을 비롯해 영주의 소수서원 등 9곳입니다.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성리학이 전파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핵심 조건인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때 600여 곳에 달할 만큼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사립교육기관이었다는 점도 유교문화권에선 드문 사례입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15번째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도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시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하다 단속됐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인 알렉 시글리. 그동안 억류 사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ow do you feel? Great. So could you explain what happened in Pyongyang?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알렉 시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를 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평양 시내를 다니며 수집한 자료와 사진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 등 언론 매체에 넘기는 간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렉 시글리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며 거듭 사죄해 인도주의적인 관용을 베풀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북한 관광 여행사를 운영했던 시글리는 지난달 2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9일 만인 지난 4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알렉 시글리와 호주 정부, 중재를 한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이틀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화재가 잇따랐고 또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강한 충격에 물건들이 깨지고 곧바로 전기도 끊깁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It's hard to put a number on it, but we had bottles all over the place for the first quake. This second quake kind of shocked me. 이틀 연속 강진이 닥쳤던 미 캘리포니아에선 여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까지 여진은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계속됐습니다. 4일 있었던 6.4의 첫 강진 이후 1,400회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은 분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연쇄 지진으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이동식 주택 등을 중심으로 화재 피해가 이어졌고 수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리지크레스트 근처의 트로나 마을에선 수도관이 파열돼 식수 공급도 끊겼습니다. There are gas line breaks throughout the city. There are also reports of water main breaks. Power is out. 건물 균열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무르거나 집에서 나와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와 비상자원 동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쇼핑몰 폭발 사고가 벌어져서 2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누출에 의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이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폭발 여파로 파편들이 날아 흩어졌고 주차된 차량들도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낮 11시 30분쯤 미 플로리다 플랜테이션에 있는 파운틴스 쇼핑센터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felt the loudest boom that you could probably possibly feel, and I looked in my rearview mirror and it was just a dust cloud.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 잔해가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해 지금까지 2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쇼핑센터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일대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폭발은 몇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쇼핑센터 안의 한 피자 가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잔해에서 파열된 가스관이 발견됐고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철수한 지 8일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면서 계고장을 발표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 4개 동이 어제 다시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 8일 만입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1km 정도 떨어진 청계광장 일대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는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 대형 화분 130여 개를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서울시가 화분을 둔 장소보다 조금 더 북쪽에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자들이 숨진 사고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천막을 치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억울한 5분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 애국 텐트를 치고 한 번도 안 내버려주면 뭐예요? 왜 해요?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거. 어제 현장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투입됐지만 직접적인 제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재설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측은 어제 현장에서 구두 경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 대집행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철거를 둘러싼 충돌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의 한 숙박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베트남 이주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연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영등포의 한 숙박호텔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재까지 투숙객 2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투숙객 102명도 대피했습니다. 나왔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한 걸 듣고 잠시 이럴 뻔했어요. 뭐 알람이나 대피 방송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합니다.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가 울어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졌고 경찰은 영상 속 남편 36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김 씨와 분리 조치됐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부천의 한 연립주택 철거 현장에서 공사용 가림막이 넘어져 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행인과 차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올 연말이면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사이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이름을 놓고 두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서해바다 위에 커다란 다리가 생겼습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1.8km 길이 다리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이 다리 이름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습니다. 태안군은 다리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명위원회는 당초 솔빛대교와 원산대교, 천수만대교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원산안면대교는 없었습니다. 태안군은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3가지 안건도 아니지 사안인 원산 안면대교가 나와서 시장군에서 의견 듣지도 않았어요. 일단 절차상 법률 위반이잖아요. 충청남도는 새 이름을 정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쎄 저희가 그냥 이거는 해석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보령시는 두 지자체가 여러 차례 토론을 했다며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명칭 제정에 대해서 양 시군 과장이 참여를 해서 어떤 명분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며 두 지자체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다리 이름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입니다. 이에 걸맞게 오늘도 전국적으로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이미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계속되던 무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쯤 돼서야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